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오늘은 양산 평산마을 앞에 와 있습니다. 문시집 앞에 와서 있는데 참 저들이 가는 곳마다 난장판을 만들고 있네요. 항상 여론으로 선동질하고 조작질하고,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은 저자는 5년 동안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선동질하고 또 밑에 사람 앞세워서 뒤에서 음모나 꾸미고 못된 짓 하는 건 쇼만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당당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선동질하고 왜곡시키고 조작질하고, 하다못해 이건 뭐 동네 양아치들도 아니고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장관이라는 작자가 보고서를 갖고 온 직원들한테, 부하 직원한테 너 죽을래라는 이런 막말을 해대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저자는 박살내 버렸어요. 저는 지속적으로 거기서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해 가지고 헌법을 짓밟고 국법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수많은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억울한 사람이 와도 저자들은 한 번도 그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국민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어요. 제가 청와대 앞에 5년 동안 있으면서 저자들의 폐악질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압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끼어있는 그런 비리 사건에 사기당한 피해자가 300억 정도 피해를 당했다고, 거기에서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서 울고불고 3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아주 확실한 사기 증거까지 청와대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정관이라는 작자는 그거 뭉개버려 가지고 결국은 단식하다가, 차가운 날 1월 달에 단식하다가 사망했어요. 그분도 억울해 가지고 부당하다고 거기 와서 울부짖고 땅바닥 뒹구르고 이렇게 몇 년씩 지낸 사람들 약간씩 폭력성을 띠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전부 핑계 잡아가지고 정신병원으로 입원시켜버렸어요. 내가 거기에서 5년 동안 저들하고 싸우면서 내가 정신병자로 몰려서 강제로 입원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멘탈을 조심했는지 아십니까? 하다못해 억울하다고 외치는 국민들의 1인 시위자들의 소지품도 훔쳐가고 피켓도 갖다 버리고 서류고 뭐고 다 훔쳐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경호처에서 한 짓이에요. 저자는 지금도 여기 와서 그런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 앞세우고 경찰들 앞세워가지고 그 뒤에 숨어서 온갖 못된 짓 하고 있는 거. 한 번도, 단 한 번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자를 그냥 덮어두자고요. 저렇게 폐악질을 해가지고 국가를 거덜내고 국민들을 완전히 고통에 빠뜨린 저자를 그냥 덮어두고 있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저런 자들은 반드시 단죄를 해야 합니다. 다시는 저런 자들이 권력을 쥐고서 국민들을 노예로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자는
5년 동안 국민들을 완전히 노예로 생각하고 지배자 노릇을 해왔어요. 여기 와서도 지금 황제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100m 이상씩 떨어져 가지고 바리게이트 쳐놓고 주민들이고 모든 국민들을 막아서고 있는 거, 언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언제 이렇게 국민들 탄압하는 거 봤습니까? 여기 와서 잘못된 거 바로잡자고 온갖 폐악질 저지른 거 처벌해야 된다고 구속하자고 하는 거 전부 주민들 뒤에 숨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싸움질이나 만들고 있고. 우리 밭에 갖다 놓고 이래 씻고 이게 밭입니까? 야, 아, 이거 바로 앞에 용어 밭이라는데 한번 이거 뭐 말씀. 따다리 이래 갖다 놓고 또뭐 버러지 그거 따이고 있어서 이거 뭐 신겨야. 여기가 길입니다. 길이라도요 우리 밭이라니 몬드라라고 이랬거든요. 그래요. 야, 한번 누가 임대했는가 한번 봅시다. 내가 누가 어떤 사람이 여기 임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볼게요. 그래 이다 우리 건겨. 그 부분도 한번 예, 그러니까 아니 끼지 마세요. 예. 지금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싸우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끼지 요청을 마시라고. 하시길래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여기가 다 이분 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 나도 아니까. 예, 예. 우리는 5년 동안 이렇게 당해왔습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 뒤에 숨어가지고 뒤에서 언론을 조작질을 해가지고 선동질을 해가지고 국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물론 저렇게 자기의 이념색을 드러내고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끄럽고 욕설하는 거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저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봐왔으니까 수사하자는 겁니다. 백신 피해자나 나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국가 피해자입니다. 그것도 5년 동안 외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경호처라는 것들이 1인 시위자들 소지품이나 훔쳐가고 1인 시위자들 탄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소리예요. 그것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도 조용히 잊혀져 살겠다면서 황제 행세하면서 뒤로는 SNS로 선동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자기들이 내세우는 주민들 뒤에서 숨어서 무슨 유튜버들이 슈퍼챗 받기 위해서 또는 후원금 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와서 외치는 사람들이 무슨 일당을 받고 돈 벌려고 온다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저 청와대 앞에서 5년 동안 저들하고 철야 시위하면서 싸울 때도 하루에 컵라면 하나, 삼각김밥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몇만 원씩 되는 돈, 이거 피켓 하나 만들려면은 며칠을 굶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저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훔쳐가고 내다버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누가 돈 받고서 일을 합니까? 어느 누가 우리에게 돈을 줍니까? 그리고 유튜브라는 구조 자체가 후원금으로 생활합니다. 언론사처럼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월급을 받아 처먹으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마치 유튜버 모두가 후원금 받기 위해서 저러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저 집구석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모든 언론이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기회가 왔다고
온갖 거짓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메이저 언론사라는 작자들이 유튜버에게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받으니까 이런 기회를 빌어가지고 유튜버들을 모두 학살시키려고 덩달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언론은 습득한 정보를 공정하게 빠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정한 언론 나옵니까? 자기네들이 언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유튜버들에게 자기 자리가 뺏기게 되니까 유튜버들을 모두 학살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입을,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정보 전달을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국민들을 노예로, 개돼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내가 1년 2년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이런 나라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영업의 자유, 행복, 추구권 모두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려고? 여러분들, 엊그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엄청 떨어져서 출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저출산 대책으로 46조 원을 썼습니다. 1년에 46조 원. 국방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국방비가 1년에 50조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국방비에 가까운 돈을 저출산 대책으로 썼습니다. 효과 있었습니까? 어디에다 썼는지 압니까? 누가 그 돈 갖다 쓰는지 아십니까? 없어요. 그냥 무슨 대책이라 하고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지들끼리 그냥 문기적거리고 다 없애는 겁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그 46조 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에, 어떤 단체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 일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똑같이 나눠 처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왜 애기 안 낳고 있느냐 물어보면은요, 그들이 하는 소리 거의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냐고 하는 겁니다. 지원 대책이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애기들을 키우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뭘 잘했다고 떠들고 있는 겁니까? 최소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받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냐고 출산을 안 하려고 기피하지 말고 애기들이 마음 놓고 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겁니까? 이런 나라를 지속시켜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60년 전에 1960년 4월 19일에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박게 했다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됐고 우리도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부정선거에 눈 감고 온갖 폐악질에도 눈 감고 있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세대 아닙니까? 이렇게 지내와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욕먹고 어떻게 버림받을 겁니까? 아니, 버림받는 건 둘째치고 그들에게 머리 꼿꼿하게 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와서 외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자고 하는 겁니다.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노예가 아니라, 개돼지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크나큰 욕심입니까? 이게 헛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면서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언론에 휘두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가하고 스스로가 선택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권리를 함부로 짓밟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외치고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로서 살기 위해서라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